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3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0년 4월 21일, 음력으로는 2020년 3월 29일입니다. 명식은 경자년, 경진월, 갑오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갑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보면 일간은 간목이 되겠고요. 이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 간목, 월령, 진월 가장 중요한 두 글자가 되겠고요. 오늘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라고 하는 일간입니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 양에 해당되는 나무, 그래서 양목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양목인 간목은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과는 달리 간목은 큰 나무, 그래서 대림목이다라고 표현하죠. 대림목, 큰 대자에다가 숲을 임자, 그 다음에 나무 목자를 써서 대림목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산에 가게 되면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야생화 같은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산에 갔을 때 작은 풀 보다는 가게 되면은 벚꽃이라든가 소나무라든가 아니면 전나무, 편백나무 같이 큰 나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큰 나무들을 말하는 거고, 그 큰 나무 밑에 이제 자라는 풀이라든가 아니면 넝쿨식물인 칡넝쿨 같은 경우는 을목으로 보게 되는데, 일단 목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서로 같지만 간목이라고 하는 양목과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의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과 음으로 이렇게 나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양목인 간목은 대체적으로 동량지목으로 쓴다라고 했습니다. 동량지목. 그래서 동량, 기둥이라든가 아니면 들보라고 하죠. 들보량, 용마루 동자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지을 때 기둥이라든가 아니면 대들보 같은 걸로 쓰는 것을 동량이라고 하고요. 국가에서 아주 크게 쓰이는 인재를 동량지목이라고 하지 않고 동량지제라고 해서 아주 머리가 총명하고 특출난 그런 인재들을 국가의 동량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건 뜻은 뭐냐면 크고 아주 단단해가지고 어떤 버팀목이라든가 어떤 기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동량지제라고 해서 또 제목이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되면 성목, 그러니까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란 나무를 뜻하는 것인데, 이렇게 다 자란 나무가 되면 경금으로서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이 바로 간목이다라고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이거는 간목을 동량지목으로 쓰는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목 자체를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자란 나무의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다 자란 나무를 무한정 키운다라고 하는, 이거는 뭐예요? 좀 낭비죠, 낭비. 다 자란 나무는 베어서 쓰는 것이 그건 용도에 맞는 것이고, 아직 자라나는 나무가 있어요. 그건 성목이 아니라 생목이라고 해요. 생목은 아직은 작은 나무이기 때문에 좀 더 키워야 되는 그런 나무를 생목이라고 하는 건데, 생목 같은 경우에는 경금으로서 경금으로서 베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자라지 않은 나무를 베어버린 거기 때문에 용도 자체가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가 아니라 화목이죠. 화목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부직갱이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용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 두 가지 용도로 볼 수가 있어요. 성목으로 봤을 때는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 그 다음에 생목으로 봤을 때는 아직 동량지목으로 쓰기보다는 좀 더 키워가지고 나중에 성목이 됐을 때는 동량지목으로 쓰지만, 지금은 아직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용도로 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대체적으로 목화 통명을 이루는 것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죠. 목화 통명은 나무가 화를 보게 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 같은 경우는 원래 간목하고는 달라가지고 을목은 매우 부드러운 화초와 같기 때문에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가 없겠고요.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어떤 용도? 목화 통명이 돼서 꽃을 피우고 꽃씨를 맺는 그런 용도로 쓰게 되어서 같은 목이다 하더라도 간목은 동량지목 원래 목적, 그 다음에 을목은 목화 통명으로 해서 꽃을 피우는 목적, 이것이 간목의 용도, 을목의 용도인데, 그 중에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간목이 성목이 아니라 생목인 경우에는 이때는 을목과 같이 목화 통명을 이루는 것이 좋다. 이때는 경금을 쓰기보다는 병화,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금을 쓰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목이 태어난 월령은 진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이죠. 진월. 그래서 지금
이 진월이죠. 청명이 지나면서 진월로 들어오는 것이고 진월은 봄에 해당이 되는데 이 진월이 지나게 되면 다음은 4월, 그 다음 5월, 그 다음 미월, 4, 5, 미월은 여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환절기라고 해요. 환절기, 봄에서 여름으로 이어지는 환절기죠. 환절기라고 하는 때는 대체적으로 좀 변동 변화가 좀 많은 그런 시절에 해당이 돼요. 시절에 해당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진술, 축, 미, 월이 다 환절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월은 봄에서 여름,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이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축월은 겨울에서 봄으로 오는 매개 역할, 그 다음에 미월은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그런 매개 역할, 환절기가 된다. 특히 이 중에서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 동방에 속하는 그런 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이때는 인묘진 동방인데 기본적으로 인묘진 동방은 오행으로는 목이 왕한 그런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진월은 원령만 놓고 봤을 때 진은 토가 왕한 계절이죠. 토왕절입니다. 근데 이때는 인묘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인이 있거나 다시 이렇게 묘가 있게 되면 이때는 방합을 형성하죠. 방합, 인묘진 동방 방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토가 왕한 진월이라 하더라도 이건 토가 왕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목이 다시 왕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또 강조하게 되면 진월은 목이 왕해지냐, 목국이 형성되느냐, 그 다음에 수국이 형성되느냐, 금국이 형성되느냐, 또 토국이 형성되느냐를 잘 살펴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월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다른 계절인 수월이라든가 축월이라든가 묘월에 비해서 이렇게 목국, 수국, 금국 내지는 토국으로 변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간목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 이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이지만 이제 늦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인묘진월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목이 왕한 계절이라 하더라도 인월은 목이 진짜 왕해요. 왜냐하면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임관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요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포태법으로 목의 제왕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월이라든가 묘월 같은 경우는 임관지, 제왕지에 해당해서 간목이 됐던 을목이 됐던 굉장히 왕한 그런 세력을 갖게 되죠. 그래서 임관지, 제왕지에 태어난 월, 인묘월은 대체적으로 신왕한 그런 사주로 볼 수가 있는데, 진월에 오게 되면 간목이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임관지, 제왕지를 지나서 이때는 쇠지에 해당이 돼요. 쇠지, 이제 뭐냐면 사람으로 치면 임관지에 해당이 되면 나이가 한 30대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왕지 가장 왕할 때는 한 40대 정도 나이를 보면 될 거고, 쇠지는 이제 한 50대 정도 접어든 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30대 때, 40대 때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0대가 되면서부터 점점 기력이 빠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이제 쇠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진월은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약하진 않아요. 진짜 약할 때는 4월, 5월, 그 다음에 2월이 돼야지만 이제 이때는 점점 이때는 뭐예요? 60대, 70대, 80대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지금 진월의 단계 50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약하진 않다 하더라도 30대, 40대 즉 인관제왕지를 지나 쇠지에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점점 쇠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기력이 쇠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수로서 인성으로서 일간을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진월이라 하더라도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다시 묘목 같은 것이 이렇게 있을 때는 이때는 왕목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경금으로서 이 왕목을 갖다 제하는 용도로는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왕목이 됐을 때는 경금을 쓰지만, 그렇지 않고 간목이 진월에 태어난 것만 놓고 봤을 때는 간목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개수라든가 임수 같은 것으로서 간목을 생조해 주어야지만 50대 쇠지의 간목이 쇠가래진 것을 좀 더 보충시켜주고 도와줄 수 있다. 단 진월의 개수는 좀 약하기 때문에 금으로서 수를 생해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간목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 약하기 때문에 개수,
그 다음에 금으로서 수를 생해주고 따뜻한 병화가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진월에 인묘진 동방목이 형성되거나 아니면 뭐 방합을 형성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지지로 목이 한 점 다시 있고 천간으로 목이 다시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쇠지의 진월의 목이라 하더라도 왕목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수로서 생주해지기보다는 경금을 쓰는 그러한 약간의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간목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오늘 명시, 그 다음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살펴보도록 하면, 자, 간목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살펴보게 되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양목. 그다음에 진토라고 하는 것은 지지로 진술, 충미, 토가 있는데 지지토도 양토와 음토로 나눈다라고 하면 지금 말하는 진토라든가 술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요. 음토는, 지지의 음토는 뭐가 되냐면 기토라든가 기토 내지는 축토는 음토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목인 간목이 양토인 진토를 받기 때문에 양대양,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재성에 해당이 되죠. 재성이 대 양대양이니까 이거는 편재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편재격이다라고 격은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진월에 이르게 되면 원령 자체는 토가 왕한 토왕 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진월이 아무리 간목이 진월에 뿌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인월이라든가 묘월처럼 간목 자체가 왕하진 않고 간목 자체가 쇠갈해져 있기 때문에, 약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죄다 신 약한 그런 사주 명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간목이 예를 들어서 4월에 태어나거나 간목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 그 재성을 본 것만큼 그렇게 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다 신약이라 하더라도 간목 자체가 근기는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정도의 제다 신약은 아니지만, 간목이 진월에 태어났는데 다시 또 술토가 있다거나 무토가 투출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그야말로 제다 신약한 사주 명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재성이 왕하고 일간이 약한 것이 흠이죠. 즉 뭐냐면 신약한 것, 일간이 약한 것이 단점이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일간을 도와주는 것은 인성이 도와주는 것이고요, 내지는 비견, 겁재로서 도와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말하는 것이고, 비견, 겁재라고 하는 것은 목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월의 간목인데 목이 다시 왕해지게 되면 이때는 경금으로서 작벌하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월에 태어난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수로서 간목을 생주해주고 금으로서 수를 생주해주는 용도, 그 다음에 금과 수를 갖추었을 때는 화로서 조후 따뜻하게 해주는 용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연주를 보게 되면 경자년이죠. 경자년이 해당이 되어 있는데 경금이 있습니다.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수가 없었다라고 하면 경금은 목을 극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목이 진월에 태어나서 간목이 인목이라든가 다시 묘목같이 이런 지지의 뿌리가 많게 되면 간목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은, 간목의 뿌리라고는 원령이 진토 하나밖에 없을 때는 경금을 쓰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아직 작은 나무 아니면 쇠갈해져 있는 나무를 갖다가 경금으로서 베게 되면 이건 동량지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화목 땔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을 먼저 쓰는 것보다는 수를 먼저 써서 수로서 목을 생조해주고, 그 연후에 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금은 목을 극하지 않고 수를 생해주기 때문에 서로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를 보는 것 자체는 나쁘진 않지만 한 가지 단점 뭐냐면,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목국이 형성되느냐 수국이 형성되느냐 이런 걸 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진을 옆에 자수가 있게 되면 원래는 신자진 수국 삼합이 되는데 한 글자가 빠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수국은 삼합은 아니다 하더라도 자진 반합을 한다라고 했죠. 반합. 그래서 이것도 수국을 형성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진월에 자수가
있으면 수가 다시 많아지게 되는 거고요. 금이 다시 수를 생해주기 때문에 금이 일간을 극하는 것은 면했지만 사주 자체가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월간 자체에도 다시 경금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사주 자체가 경진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지지로 수가 수국이 형성되고 천간으로 금이 있기 때문에 사주가 어떻게 된다? 한습해진다. 차가우면서 너무 습해지죠. 간목이 너무 습해지게 되면 뿌리가 썩게 되고 이파리도 우중충하게 돼요. 지금 햇볕이 지금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비도 뭐 조금 더 비가 좀 오면 좋겠지만은 비도 뭐 그럭저럭 적당하게 이렇게 물기도 있고 하니까 꽃이 잘 피잖아요. 근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동안 비가 가시 온다라고 하면 나무 뿌리도 그렇고 꽃잎도 어떻게 비 맞으면 다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가 있는 것, 그 다음에 진의 감목이 뿌리를 두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온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때는 온기. 그래서 화가 필요한 중에 일지 자체에 오화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화 가지고 조우할 수 있는 그런 용도가 되겠죠. 그래서 수가 간목을 생해주고 금이 수를 생해주는 이러한 역할은 이미 충분하면 더 이상 금이 많을 필요도 없겠고요. 더 이상 수가 더 많아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오로지 목화가 좀 더 많아져 가지고 한습한 이런 국세를 좀 더 따뜻하게 중화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 선생님 오화하고 자수가 있으니까 이거 좌우충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좌우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좌우충이 되는 거지만 중간에 진토가 이렇게 있게 되면 자진이 합우라는 것이지 좌우충이 되지 않아요. 이걸 갖다가 충중봉합이라고 해요. 합하느라고 충을 하려고 하는데 합이 있게 되면 뭐예요? 합을 하느라고 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 한 가지 뭐냐면 충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진 앞에서 수가 많아지게 되면 뭐예요? 화가 수에 의해서 약간 위협을 받는 그러한 단점은 있다 하더라도 좌우충이 돼가지고 오화가 깨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생시가 오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간목이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약하고 재성이 왕하죠. 그래서 약간 재다신학한 기운이 있다. 또 간목이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토가 왕해지게 되고 포태법상으로 놓고 봤을 때 간목이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제 쇠지 사람으로 치면 약간 한 50대에서 50대 후반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간 자체는 약해져 있다. 그래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어야지만 간목이 생기를 얻고 또 일간 자체가 생기를 얻어야지만 재성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 간목이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인성인 수, 물로서 나무를 생조해줘야 되는 거고요. 진월의 수는 좀 약하기 때문에 금으로서 수를 도와주면 좀 더 좋은 사주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지에서 자수를 봐서 자진 수국해죠. 이거는 좀 필요 이상으로 좀 많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경금이 다시 두 개나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사주가 한습해졌죠. 그래서 한습한 사주는 반대로 이제 조우의 개념으로서 좀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지에 있는 오화가 이렇게 있어서 이 오화로서 좀 조우할 수 있는 불시의 온기는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화라고 용신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천간으로 투출해야지만 용도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일지에만 있는 것은 불신은 있는데 불을 피지 않은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잠재력은 있는데 아직 그 잠재력을 갖다가 드러내고 발산하지는 못하고 있다. 생시에서 좀 더 화가 보충된다거나 아니면 대운이나 세운에서 목화운을 본다라고 하면 저 화가 인출이라고 인출 안으로 숨어져 있던 것이 겉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인출이죠. 인출.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라든가 나의 기량을 겉으로 만방에 드러낼 수 있다. 만약에 이것이 오화가 아니라 다시 자수였다라고 하면 이거는 오화하고 자수하고 글자 하나 차이지만 이거는 내가 이 사주국세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없는 사주인 것이고요. 오화가 있으면 그래도 불씨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글자 하나 차이지만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맨 먼저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오화가 있어서 조우를 해야 되는데 자시를 만나야 되게 되면 요거는 요 자수는 이 오화를 충하지 않아요. 이 진토하고 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자수가 이 진토하고 합을 하느라고 오화를 충하지 않느냐?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자수가 진하고 합하러 가는 중에 먼저 오화하고 충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
이 자수는 진하고 합하지만 이 자수는 오하고 좌우충이 된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간목이 투출되어 있어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은 나쁘진 않지만 뭐예요? 자수가 생시에 있는 자수가 오화를 충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다. 핵심이 이 오화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화를 충하는 것 결코 좋은 일이 아니겠고요. 다시 수가 들어오는 것은 좋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을해시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습이 가중되죠. 수라고 하는 것은 요 정도만 있어도 조금 필요 이상으로 많은 그런 수에 해당이 되는데 을생시에서 또 해수를 보게 되면 물론 이제 간목 자체가 해 뿌리를 통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주 자체가 한습해진다. 물론 이제 자시처럼 좌우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화를 내가 쓸 수가 있겠고 대운에서 목화운을 보게 되면은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남겨놨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원국 자체에서 이렇게 수가 많아지는 것은 좋지 않다. 이거는 어떤 생시도 좋지 않을까요? 임신 개유시도 결코 좋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임신 개유 임수 개수가 천간으로 투출되고 이 임개수가 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신금 유금에 뿌리를 대고 그 다음에 여기 연간에도 경금 그 다음에 자수 진토 자진 합수에 대한 뿌리를 튼튼하게 한 임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물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진월에 한 달 내동 비 오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면 간목이 자라질 못하죠. 썩어버립니다. 후패된다 하죠. 후패된다 그래요. 썩을 후자 뭐 이게 뭐 우리 그런 거 있죠. 썩어서 이렇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후패된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후패는 무슨 뜻이 뭐냐면 썩어서 못 쓰게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후자는 썩을 후자, 패자는 깨트릴 패자라고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게 후패라고 쓰죠. 그래서 썩어서 못 쓰게 된다. 간목이 진월이라 하더라도 너무 금수가 많아서 한습해지게 되면 나무가 어떻게 된다? 후패된다. 썩어서 못 쓰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화가 천간에 투출하고 그 다음에 지지로 이렇게 뿌리를 엎는 것이 그나마 좀 좋은 생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진합하지만 인우 회국해가지고 병화가 이렇게 투출한다라고 하면 아무리 경자경신해서 금수가 왕량하더라도 나머지 글자로서 목화로서 배합을 맞추게 되면 이거는 배합이 굉장히 좋은 사주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거 어떤 사람들 양팔통이라고 합니다. 양팔통. 그래서 양팔통 사주 내지는 또 반대로 음팔통이라고 하는 그런 사주들도 있어요. 음팔통은 이제 전체가 음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팔통은 양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데 이 글자가 다 이것도 양, 경금양, 자수양, 경금, 경진, 가보, 병호 다 양이 해당이 되죠. 양팔통에서 남자는 양팔통 사주가 좋고 여자는 음팔통 사주가 좋다. 반대로 여자가 양팔통에 태어나면 안 좋고 남자가 음팔통에서 태어나면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그런 이론들인데 다 뭐예요? 낭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주는 양팔통이라서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음팔통이라서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요. 뭐예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 중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게 비록 다 양팔통이라 하더라도 더 내막적으로 봤을 때 금수가 음이고요. 목화는 양이죠. 그래서 금수와 목화가 서로 중화를 이뤘다. 여기다 놓고 봐야지 그냥 단순 무식하게 양팔통이다 음팔통이다 이것만 놓고 이 사주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고요. 사주 자체는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양팔통이 됐든 음팔통이 됐든 어느 정도 중화를 이룬 사주지만 대운에서 받쳐주느냐 못 받쳐주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것이지 대운 세운을 보지 않고 이것이 양팔통이다 음팔통이라서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것보다 낭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무진이 오는 것은 재성이 다시 왕해지기 때문에 이건 저는 결코 좋다고 볼 수 없겠고요. 기사에 기자가 사화는 나쁘지 않지만은 기토가 오게 되면 일간 간모가 좀 탐합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금이 있기 때문에 탐합 자체는 되지 않지만 간목이 자꾸 기토하고 좀 합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겠고요. 경호시가 되면 오화가 있긴 하지만 경금이 다시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아무리 수가 있다 하더라도 7살 경금이 간목을 자꾸 파하려고 하는 극해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시 병인 정묘시 정도 보겠고요. 그 다음에 뭐 운은 뭐예요? 어디로 간다? 목화운으로 가면 좀 더 사주국세가 원활해지고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예시 사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비교 분석할 명식, 사주 분석할 명식은 무술년, 병진월, 갑술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간은 갑목, 그 다음에 태어난 월령은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사주 금방 일진강에서 강의를 했죠. 2020년 4월 21일 화요일 날 발생한 사주 명식으로서 경자년, 경진월, 갑오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입니다. 똑같이 일간 갑목인 것이고요. 월령 자체는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인데 뭐 일간과 월령이 같다고 해서 똑같은 사주는 아니고 사주 배합이 나머지 6개의 글자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천태만상 완전히 다른 사주 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시 한번 갑목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양목에 해당이 되죠. 양목이라고 하는 것 대립목으로 볼 수가 있는데 갑목은 두 가지 용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생목이었을 때의 용도, 다음으로는 성목이었을 때의 용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생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자라나는 나무, 즉 꽃을 피우고 이파리를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이 생목에 해당이 되고 살아서 성장을 해야 되는 나무인 것이고요. 성목도 죽은 나무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이걸 또 사목이라고 죽은 나무를 이렇게 보는데, 죽은 나무는 굳이 사주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성목이죠. 성목인데 뭐냐면 이거는 다 자란 나무, 살아있는 나무이긴 하지만 다 자란 나무란 뜻입니다. 그래서 꽃과 잎을 틔우고 당연히 열매도 맺지만 이 나무는 다 자란 나무이기 때문에 더 이상 결실을 맺는다기보다는 이때는 큰 나무는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이 좀 더 용도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나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목인 자라나는 나무로 봤을 때는 병화, 개수로서 배합을 맞추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목, 다 자란 나무로 봤을 때는 이때는 뭘로 경금과 정화로서 배합을 맞추게 되면 갑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갑목이라고 하는 것 특성이 그러한 것 같다, 갑목의 습성이 그렇다라고 하는 걸 드리는 것이고, 이 갑목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성목으로 볼 것이냐 생목으로 볼 것이냐를 구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러한 갑목이 태어난 월령이 바로 진월에 해당이 되는데, 이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사계월이라고 해요. 사계월은 뭘 뜻하냐면 진월, 술월, 축월, 미월을 갖다가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개자라고 하는 이 개자는 뭐예요? 끝 개자라고, 끝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고 해서 끝을 말하는 그런 것인데, 이 4개월 중에 진월은 봄의 끝이라고 하는 것이고, 술월은 가을의 끝, 그 다음에 축은 겨울의 끝, 그 다음에 미는 여름의 끝이 되겠죠. 그래서 4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절의 어떤 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월은 봄의 끝이니까 늦봄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늦봄인 것은 좀 멋있게 표현하면 모추 내지는 모추가 아니죠. 모춘 내지는 개춘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술월은 가을의 끝이니까 늦가을이 되는 거고, 축월은 겨울의 끝이니까 늦겨울에 해당이 되는 거고, 미월은 여름이니까 늦여름이죠. 그래서 그 계절, 이 진술축미월 다음으로는 자신이 해당했던 그 계절에서 다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바로 환절기도 될 수가 있죠. 환절기. 그래서 진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술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축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미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런 환절기에 해당이 되는데, 공통적인 4개월 진술축미 월은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토왕절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성한 계절이다라고 하는 거여서, 토라고 하는 것은 명리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중앙에 거하면서 사우에 기상한다라고 했어요. 사우라고 하는 것은 한자 뜻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사우라고 하는 것은 내 귀퉁이를 말하는 거예요. 내 모퉁이. 구궁에서 놓고 봤을 때 진술축 및 내 귀퉁이 이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진술축미는 내 귀퉁이 있으면서 사계절에 왕하다고 해서, 진은 임묘진 동방에 있으면서 토가 왕한 계절, 미는 사오미 남방에 있으면서 토가 왕한 계절, 그 다음에 신유술 술월은 가을에 있으면서 토가 왕한 계절, 그 다음에 축은 해자축 북쪽에 있으면서 토가 왕한 계절, 다 토가 왕한 계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쇠한 때에 태어났고 재성인 토가 왕하기 때문에 제다신 약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 그래서 갑목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인성이라든가 비경겁제가 있어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어야지만 재성을 감당할 수 있다. 만약에 인성이라든가 재성이 있어서 간목을 도와주게 되면 이때는 제다 신약이 아니라 신왕, 제왕한 그런 사주가 돼서 신앙조양하면 사업을 한다든가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주 국세이지만 제다 신약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재성은 너무 많은데 재성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재성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지만 내 재물인 것이지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재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빚을 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신왕제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 왕한 만큼 나도 힘이 있어서 그 재성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재성을 내가 감당하면 뭐예요? 역시 그거는 나의 재물, 나의 소용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같은 재성이 왕하다 하더라도 제다 신약하면서 재성이 왕한 것과 신왕제왕 하면서 재성이 왕한 것은 그만큼 차이가 있고요. 이게 그만큼 차이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180도 차이가 다른 거죠. 제다 신약은 빚을 진다라고 하면 신왕제왕은 돈을 많이 버는 오히려 사업가적 아니면은 국세만 좀 더 좋으면 대기업 총수도 신왕제왕한 그런 명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요 명식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간목이 진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수를 얻어서 일간을 생조해 주게 되고 그 다음에 관성이 있어서 다시 수를 생해 주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생조는 받지만 이 사주의 흠은 뭐였냐면은 금수가 너무 왕해져서 문제였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생시에서 목화가 좀 왕한 생수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사주를 중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 금수가 왕해지는 것 좋다 나쁘다?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인성이 필요한 사주다 하더라도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너무 많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과유불급이라고 그러죠. 과유불급. 너무 많으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도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배가 고픈 밥을 적당량만 적당량만 먹으면 되는 것이지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그거는 과식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좋지 않은 그러한 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 사주 명식 같은 경우에는 진월에 태어난 간목인데 말씀드렸지만 일간이 약하죠. 제다 신약인데 일지에서도 술토를 보고요. 그 다음에 연주에서도 무술토를 봤으니까 이거는 완전한 제다 신약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격도 될 수가 있습니다. 종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버리고 그죠? 기명하고 그다음에 어딜 따라간다? 재성을 따라간다 해서 종재격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생시에 따라서 이거는 재성을 쫓아서 종재격이 될 수 있다. 여기 있는 병화 자체도 일간의 기운을 설해서 뭐예요? 토를 만들죠. 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화생토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재성을 생조해주는 그러한 글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격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수라든가 목을 보는 것이 좋을 거고요. 종격이 되려고 하면 차라리 화토를 다시 보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무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진술충해서 그 다음에 화는 다시 토를 생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기명종재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사시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별격은 맞아요. 기사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기가 합해서 토로 종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종격하고는 달라요. 일반 종격하고 합화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합화격, 이거는 종격과 합화격은 다릅니다. 아까 말했던 무진시가 되면 종격으로서 기명종재격이 되는데 기사시가 됐을 때는 갑기가 합해서 합화격, 이때는 갑기 합화토격이 되는 거예요. 같은 토로 종한다 하더라도 합화격이 되는 것과 종격이 되는 것은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경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토로 종할 수 있어요. 이것도 오수랍하고 이것도 경금이 있어서 좀 나쁘지 않을까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종재격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경금이 있는 것은 토로 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고, 오히려 경금이 있으면 이 경금은 왕토의 생주를 받아서 간목 자체를 파극해버리기 때문에 간목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포기하기가 더 쉽죠. 이런 것도 종재격, 신미시도 종재격, 그죠? 이렇게 이것도 종재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보세요. 무진시, 그 다음에 기사시는 합화격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신미시도 마찬가지
요 갑술씨는 별도 이것도 종적기억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갑술씨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종적기억이 될 것 같지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갑목이 있으면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파격이고요. 파격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종적기억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 사주가 을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 또한 종적기억으로 보지 않습니다. 토가 많죠. 토가 많다 하더라도 축 중에 신금 개수가 있겠고요. 진술충한다 하더라도 수가, 이건 진술충하면 진중에 있는 개수는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축 중에 수가 살아있고 을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종격은 되지 않고요. 그냥 내격으로 보는데 완전한 재다심 약한 그런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국 자체에서 재성이 너무 많고 일간이 약해서 문제가 되는 사주이고요. 이것이 좀 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대운에서라도 비거분이라든가 인성운을 만나야지만 그나마 왕한 재성을 감당할 수 있는데, 다시 식상운인 화운을 만난다거나 다시 어떤 화운을 만난다거나 다시 토운을 만나게 되면은 화는 다시 토를 생겨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가 다시 왕해지면 토다 목절할 수밖에 없겠죠. 다시 재성이 왕해지니까 다시 사주의 국세가 깨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운세를 보게 되면은, 자, 정사대운, 무호대운, 기미대운 다 화토운이죠. 이때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당연히 좋지 못합니다. 첫 주부터 당연히 못하죠. 토가 많아서 문제인데 다시 토가 많아지게 되면 재성이 많아져서 일간 목이 부러진다라고 하는 토다 목절한다라고 하는 사주잖아요. 토다 목절, 원래는 토해서 목이 토를 극하지만은 토가 너무 많게 되면 오히려 목이 부러진다라고 하는 사주인 것이고요. 경신 신유시 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 경소 신유시가 오게 되면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토만 있을 때는 재다신약인데 토가 많은 상태에서 관살이 왕해지게 되면 사주 국세에서 어떻게 바뀌냐면, 이거는 설교 집으로 바뀌는 거.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사람 자체가 나쁜 사람 같으면은 유흥, 오락, 주색잡기, 도박 같은 걸로 인해서 나쁜 일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착실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돈 벌려고 고생 하는데 돈은 안 벌리고 돈 벌려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많아서 부도 내고 하면 어떻게 돼요? 부도가 경제범죄는 파렴치범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도 좀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재다신약이 파렴치범, 예를 들어서 사기꾼이라든가 이렇게 도적 같은 걸로도 될 수가 있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경제범죄 같은 경우 운세에서 그렇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남자 사주에서 봤을 때 남자인 경우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육친운상으로 봤을 때 아버지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아버지. 그 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예요? 처 안에 있죠. 안에 처도 재성에 해당이 되는데, 제1간이 약하고 재성이 이렇게 많게 되면 아버지 덕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제덕신약인 사람들 아버지 덕 없고요. 처덕도 별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주 어렸을 때, 기축대원님 어렸을 때는 아니죠. 20대 때 후반대 울축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재성이 있으니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부인하고도 이혼해서 외롭게 혼자 사는 그런 사주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살운이 오게 되면은 일간이 관살을 감당을 못하잖아요. 이럴 때는 관살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건, 사고 내지는 재성으로 인한 어떤 그런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사고를 당해서 몸을 좀 심하게 또 다치는 그러한 큰 사고를 당했던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일간이 근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만큼 중요한 것이고, 재다신약인 경우에 이렇게 아버지 덕, 처덕 없고 관살을 올 때는 어떤 명예손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